전국의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 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EPL 경기들의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승무패 19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EPL 경기들에서 얼마만큼 이변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승무패 18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날 올킬을 기록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막판에 뒷심 부족으로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경 분석에서 독식픽과 투폴 추천으로 말씀드렸던 이변 결과가 다수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2등이나 3등에 적중이 되셨다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토 승부식 34회차에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돼서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5폴짜리 무자비 컬렉션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됐습니다. 378.5배짜리 조합픽이었는데 적중 특례로 인해서 115배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고배당 적중이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승무패 19회차와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면 4번 경기와 10번 경기가 원래는 K리그 1 1부 리그 경기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인해서 K리그 2 경기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EPL 경기가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1부와 2부에서 4경기씩 프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1부에서 4경기를 먼저 다뤄드리고 내일 목요일에 2부에서 나머지 4경기를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2부 첫 번째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근황입니다. 미리 보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매치업이 승무패 19회차 7번에 들어왔고, 제가 어제 살로만 뉴스에서 프리미어리그 4경기를 먼저 다뤄드렸습니다. 아직 살로만 뉴스 1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부를 먼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첼시전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프리미어리그도 자력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지난 첼시와의 FA컵 4강전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데브라이너 선수가 경기 도중에 부상으로 실려 나갔고, 이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100%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첼시와의 맞대결 전적은 4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2승으로 패배가 없는 것이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34경기에서 24골밖에 실점하지 않아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실점이 15골밖에 없어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에서 중앙 수비수 디아스 선수가 철벽 수비를 보여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공격수인 은바페와 이카르디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 은바페와 이카르디가 4강 1, 2차전에 나란히 출전을 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유효 슈팅 한 차례도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디아스가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의 탄탄한 중앙 수비에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2승 2무 3패, 원정에서 13승 3무 1패로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면서 리그 1등을 달리고 있고, 첼시 역시 오늘 새벽에 펼쳐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9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미리 보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될 전망이고, 첼시 역시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첼시가 탄탄한 수비력과 조직력을 빠르게 구축을 하면서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까지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진 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빡빡한 압박 전술을 펼치면서 레알을 곤욕스럽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은골로 캉테 선수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캉테 선수가 레알과의 4강 1차전에서도 최우수 선수로 꼽혔는데, 이번 2차전에서도 캉테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될 정도로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첼시의 경우에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를 만난 다음에 아스날과 레스터 시티, 그리고 아스톤 빌라를 만나는 일정입니다. 이 레스터를 2번이나 만나는데, 한 번은 FA컵 결승에서 만나고, FA컵 결승 이후에는 리그 경기에서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첼시가 순위가 4위이고 레스터 시티가 순위가 3위이기 때문에 첼시의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는 입장에서 이 레스터와의 2연전 맞대결이 훨씬 더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보다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역시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선수들이 체력적인 누수가 컸기 때문에 이 첼시전에는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빡빡한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부분적인 로테이션이 가동이 된다면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와 첼시의 선수입니다. 왼쪽이 디아스 선수이고 오른쪽이 첼시의 캉테 선수인데, 왼쪽에 맨체스터 시티의 중앙 수비수 디아스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철벽 수비를 보여주면서 맨체스터 시티를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은바페 선수가 이 디아스 선수를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가져가지
못했을 정도로 이 몸을 날리는 6탄 방어 걸레 수비를 보여주면서 디아스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를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른쪽에 캉테 선수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이 3미들 조합을 상대로 캉테 선수가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펼쳐진 4강 2차전에서 선제골과 쐐기골 과정에서 모두 캉테 선수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캉테 선수입니다. 다만 두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4강을 치르면서 이 체력적인 누수가 심했기 때문에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라포르테나 나단 아케 같은 백업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보이고, 캉테 선수 역시 지금 챔피언스리그 4강 두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컸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맞붙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100% 전력을 가동하면서 이 패를 모두 보여줄 것 같진 않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역시 지금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첼시전에서 우승을 확정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첼시 역시 지금 우승 경쟁은 힘들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3위 레스터 시티와의 맞대결 2연전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체력적인 누수 속에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고 이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팽팽한 수비전이 펼쳐진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포를 잡을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2부 두 번째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근황입니다. 빌라가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미드필더 그릴리시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승 3무 5패,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에도 3승 3무 5패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가 순위가 10위로 쳐져 있어서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기에는 이 버거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위아래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치려는 의욕 자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특징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오히려 실점이 증가를 합니다. 원정에서는 지금 실점이 15골밖에 없어서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리는 아스톤 빌라인데, 홈에서는 공격력이 조금 증가를 하지만 그만큼 실점 또한 증가를 해서 이 23골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역시 지금 홈에서는 6승 3무 7패로 원정에서 8승 3무 6패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스톤 빌라입니다. 이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울리, 와킨스와 엘가지 같은 공격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아스톤 빌라가 화력 자체는 조금은 살아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금은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보이는 맨유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금요일 새벽에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빌라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체력적인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1차전에서 로마를 6대2로 완파를 하면서 사실상 결승행에 가까워진 맨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샤르 감독이 주요 선수들을 대부분 다 데리고 로마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빌라전의 체력적인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고,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맨유입니다. 맨유 역시 지금 1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 경쟁은 힘들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맨유 역시 지금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3위 레스터시티와 승점이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레스터시티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했어도 이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야만 이 안정적으로 2위 사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가 올 시즌 특징이 홈 군형인 올드 트래포드보다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더 성적이 좋습니다. 홈에서는 9승 3무 4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10승 7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맨유입니다. 이 맨체스터 시티만 유일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EPL에서 유일하게 무패 팀입니다.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는 유일한 팀이고 따라서 금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맨유와 로마의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끝이 나는가가 이번 빌라전의 중요한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손쉽게 결승행을 확정을 한다면 원정 깡패 맨유가 홈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빌라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외로 로마가 홈에서 선전을 하면서 맨유가 출혈이 큰 경기를 한다면 최근에 아스톤 빌라 역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맨유가 아스톤 빌라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새벽에 펼쳐지는 로마와 맨유의 경기를 유심히 살펴본 뒤에 현미경 분석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빌라의 새 선수입니다. 왼쪽이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잭 그릴리시 선수이고 이 가운데가 올리 와킨스 공격수입니다. 오른쪽에 엘가지 선수 역시 최근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서 이 그릴리시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 와킨스 선수는 2부 리그 출신의 공격수인데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와서 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최근에도 꾸준하게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그릴리시가 빠진 빌라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엘가지 선수 역시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트레제게가 빠진 측면의 어떤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릴리시가 없어도 아스톤 빌라가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과 빠른 와킨스를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곤욕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맨유 역시 올 시즌 원정에서 깡패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 새벽에 로마와의 경기에서 손쉽게 결승행을 확정을 짓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기우는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2부 세 번째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과 에버튼의 근황입니다. 웨스트햄이 직전 번리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지금 4위 첼시와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향한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것이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의 특징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 15골로 프리미어리그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역습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 역시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와 역습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햄의 돌격 앞으로 역습을 이끌고 있는 안토니오 선수가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돌아왔고 직전 번리 원정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2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링가드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대 이적을 해온 뒤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가드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2경기에서는 골 침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웨스트햄입니다. 지난 1월 에버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6경기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1무 1패로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것이 웨스트햄입니다. 홈에서 올 시즌 9승 4무 4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원정 역시 8승 3무 6패로 꾸준하게 승점을 쌓으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가시권인 5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경우에는 시즌 초반만큼의 화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막판의 뒷심 부족으로 인해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까지 멀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산술적으로는 유로파리그 티켓 획득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에버튼 역시 막판까지 승점을 꾸준히 쌓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직전 빌라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승리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포 공격자원인 칼버트 루인 선수가 그래도 3경기 만에 빌라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히샬리송 선수가 8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빌라전에 종아리 부상 문제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하메스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2선에서 창의적인 패스가 줄어드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보이고, 에버튼 역시 웨스트햄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웨스트햄에 이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에버튼이고, 에버튼이 그래도 홈 경기가 아니라 오히려 원정에서 웨스트햄을 만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올 시즌 홈 성적이 5승 3무 8패로 좋지 못한데 원정만 가면은 10승 3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정 성적으로 따지면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 이 실점이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특유의 원정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향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링가드나 안토니오 같은 주축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에버튼의 주축 공격자원인 히샬리송이나 시그루드손 같은 선수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한 골차 정도로 신승을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투포를 잡을 수 있다면 이 무승부를 바치면서 웨스트햄 사이드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웨스트햄의 두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내려온 제시 링가드 선수이고, 오른쪽이 안토니오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역습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고, 이 모예스 감독,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 올 시즌 4백뿐만 아니라 3백까지 병행을 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안토니오 선수는 한 달 만에 부상 복귀전을 번리전에서 치렀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2골을 넣으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안토니오 선수이고, 링가드 선수는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다가 2경기 연속 침묵을 지켰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이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다만 에버튼이 원정에서만큼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1등, 2등을 달리는 팀들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역습 상황에서 좀 더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 골차 신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살로만 뉴스 2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날과 웨스트 브로미치의 근황입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비아레알과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가가 이번 웨스트 브롬과의 경기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인데, 이 주축 자원인 티어니 선수와 라카제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포 오바메양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 2골이나 넣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티어니와 라카제트 선수가 최근에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비아레알전에서도 출전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티어니와 라카제트 선수가 공수에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웨스트 브롬과의 지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4대0 승리를 거뒀을 때 티어니 선수가 1골 1도움, 라카제트가 2골이나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지금 4승 1무 1패로 최근 맞대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스날이고, 홈에서만큼은 3승으로 웨스트 브롬에게 패배가 없는 것이 아스날입니다. 더욱이 지난 1월 웨스트 브롬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뒀을 때도 지금 웨스트 브롬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샘 엘러다이스 감독 체제에서의 웨스트 브롬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날이 자신감을 가져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스날이 올 시즌 홈 경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6승 4무 7패로 원정 8승 3무 6패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아스날이 비아레알과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심하면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웨스트 브롬이 지금 강등 직전에 몰린 팀이기 때문에 어떤 이변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웨스트 브롬의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 소방수로 부임을 해서 이 잔류를 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고, 실제로 강등권 팀을 맡아서 모두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었을 정도로 1부 리그 잔류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지만 올 시즌만큼은 강등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19위로 쳐진 웨스트 브롬인데 16위 번리와 17위 뉴캐슬과 승점이 10점 차이가 납니다. 4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번리와 뉴캐슬이 남은 4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하고 웨스트 브롬이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이 1부 리그 잔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웨스트 브롬의 남은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날, 리버풀, 웨스트햄, 리즈 유나이티드 어느 한 경기도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웨스트 브롬의 강등이 유력하지만 그래도 웨스트 브롬이 최근 첼시를 5대2로 꺾는 등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승점을 꾸준하게 쌓아오고 있는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비아레알전에서 출혈이 크다면 웨스트 브롬에게도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지금 리그 경기에서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유로파리그 4강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선수단 의욕 자체가 많이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웨스트 브롬이 신락 같은 1부 리그 잔류 희망을 살리면서 이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아스널에게 0대4로 완패를 당했을 때는 이 샘 엘러다이스 감독 체제에서 이 전술적인 부분이 다져지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러다이스 감독이 대표적으로 뻥축구를 시전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고, 선 굵은 롱패스를 뿌리면서 최전방에서 세컨볼을 따내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이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당시에는 엘러다이스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도 수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날이 비아레알전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웨스트 브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 브롬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최근에 5경기 4골 2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페레이라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웨스트 브롬이 아스날의 골문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웨스트 브롬의 3인방입니다. 왼쪽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마테우스 페레이라 선수이고, 이 두 명의 선수는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 임대로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가운데가 터키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요쿠슬루 선수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디아뉴 선수라고 190이 넘는 장신 공격수입니다. 엘러다이스 감독이 롱볼을 때려서 뚝배기 한 방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190이 넘는 디아뉴, 뚝배기가 좋은 디아뉴가 합류하면서 비로소 엘러다이스 감독이 원하는 뻥축구를 구사할 수 있게 됐는데, 조금은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직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디아뉴 선수가 뚝배기 헤딩으로 골을 넣은 바 있고, 이 가운데의 요쿠슬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터키 대표팀에서 활약을 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은 미드필더이고, 셀타비고, 스페인 라리가 셀타비고에서 임대로
데려온 선수인데 어쨌든 지난 1차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0대4로 패배했을 때는 이 요쿠슬루와 디아뉴 선수가 모두 없었기 때문에 엘러다이스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수급이 된 상황에서 마테우스 페레이라까지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을 상대로도 충분히 승점을 노려볼 만한 웨스트 브롬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승부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끈한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노린다면 아스날의 퀄리티 있는 역습이 발휘가 된다면 아스날이 손쉽게 승리를 거두거나 아스날이 만약에 비아레알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러한 여파가 있다면 웨스트 브롬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의외의 승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아스날과 비아레알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살펴본 뒤에 내일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9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8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K리그 1, K리그 2 경기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